제대할 때쯤 퇴직금이랑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현금을 빌려준 건 아니지만 보증을 서줬거든요. 그런데 뭐 보증은 알다시피 안 좋게 끝나다 보니까 한 1억 정도? 제대하면서 모아뒀던 돈을 변제하는 데다 다 썼고 이자 원금 하니까 급여의 한 반 정도가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 여주에 살고 있는 40대 그 생산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체력은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탕감률은 52%, 50% 넘고요. 그리고 월 변제액은 105만 원 정도 됩니다. 변제 기간은 3년. 처음에는 한 6군데 정도 됐는데 그걸 채무통합해서 한 군데 모아졌던 거죠. 채무통합은 컨설팅 회사에서 제 기존 변제금을 미리 변제를 해주고 제 신용을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올라간 신용을 가지고 대부 업체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만큼 대출금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한 번에 진행을 해서 거기서 저한테 변제금을 넣어주면 제가 컨설팅 업체에다가 제 거 내준 만큼 다시 돌려주고 저는 기존에 대출 받았던 데다가 계속 변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근데 이 이자가 좀 많이 늘어나잖아요. 처음에는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신용 등급이 높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뭐 14%, 15% 그래서 계속 변제, 대환 하다 보니까 이게 커지고 그러다가 이제 10% 초반대 그 정도만 돼도 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채무 통합하면서 그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건 처음에 저희 와이프가 보이스피싱도 당하고 금융사기를 당해가지고 5천만 원 정도를 제가 대신 변제해줬어요. 그리고 와이프는 그 전에 있던 빚까지 해서 저랑 비슷하게 한 8천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저 몰래 계속 갖고 있다가 갚으려는 와중에 보이스피싱이 걸리는 바람에 채무가 확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출이 없었고 제가 대출을 해서 갚아주고 와이프가 나머지 거는 도저히 변제를 못할 것 같아서 와이프도 개인회생을 한 1년 전에 들어갔고 저는 없던 빚이 5천만 원 정도 이상 생기다 보니까 그걸 변제하는 와중에 좀 더 이자를 싼 데로 옮기다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 8천만 원 정도까지 빚이 늘어난 거죠. 이자 원금 하니까 급여의 한 반 정도가 그냥 나가더라고요. 안 나가도 될 돈이 나가는 거니까 뭐 와이프랑 저랑 맞벌이를 하지만 와이프도 개인회생 들어간 상태고 저도 그만큼의 이자나 원금이 나가다 보니까 부담 좀 많이 됐었죠. 보이스피싱은 중간 책을 잡아도 다 아르바이트생들이 하는 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서 주말에 유소년들이라던가 중고등학생들 가르치는 거 그런 거 알바도 하고 기술적인 것도 좀 있어가지고 현장직 알바를 해서 그런 걸로 어느 정도 충당이 되고 해서 주말 없이 계속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일이 커지기 전에 알려줬으면 와이프가 좀 어땠을까 싶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분이 안 좋다 화가 난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제가 대출을 해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던 게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개인회생이라는 거를 좀 기존에 알고 계셨어요 혹시? 제도를? 알고는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몰랐고 같은 회사에 있던 직장 동료가 한 10년 전쯤에 저랑 비슷한 금액을 회생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절차라던가 알려주더라고요. 지인의 보증 사기 뭐 이런 제가 직업군인이었는데 제대할 때쯤 퇴직금이랑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 선임이죠. 그분도 제대하면서 저랑 이제 동료들이랑한테 사업을 하는데 좀 빌려줘라. 그래서 현금을 빌려준 건 아니지만 보증을 서줬거든요. 그런데 뭐 보증은 알다시피 안 좋게 끝나다 보니까 한 1억 정도 사기를 당했거든요. 제대하면서 모아뒀던 돈을 그대로 그냥 다 변제하는 데다 다 썼고 결혼 전의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뭐 제가 선택한 거니까 되돌릴 수는 없는데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로 제가 뭘 좀 하겠다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못하고 계속 일하면서 결혼하기 전에는 돈 많이 주는 데서만 일을 했거든요. 계속 힘들어도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옮기고 제가 재혼 가정이다 보니까 애들이 제 밑으로 올라와 있지가 않고 아내가 먼저 했기 때문에 아내 쪽으로 3인 가정 이런 식으로 책정이 돼서 저는 1인 가정으로 책정이 돼서 계산을 해보니까 대출 원금 이자 내는 거랑 이 변제하는 거랑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처음에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대출 변제금을 갚고 말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시도해서 변제금 줄이는 방법으로 진행할 거다. 결국에는 원래는 1인 가정인데 1.5인 어쨌든 저도 부양을 하고 있으니까 애들을 그렇게까지 줄여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변제금이. 하고 싶은 건 뭐 크게 그런 건 없고 다 끝나게 되면 맨날 부산 가자 그러는데 계속 못 갔거든요. 가족들끼리 해서 부산 뭐 여행이나 가는 거? 그런 거 말고는 뭐 딱히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막막하고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고민했었는데 일단 시작하고 나면 첫 번째로 독촉이라던가 그 외부적인 압박이라던가 내가 이번 달은 어떻게 헤쳐나가지 라는 생각은 좀 없어지거든요. 시작한 만큼 믿고 기다리시고 뭐 필요한 서류, 필요한 게 있으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준비만 잘 하시면 크게 뭐 힘들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불안하실 수는 있지만 상담 받아본다고 뭐 나쁜 건 없으니까 내 편이 단명되어 있는 거니까 상담부터 시작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